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적 일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원 특례시장에 도전장을 낸 분과 함께합니다. 조석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수원 특례시의회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아직 사퇴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 부분 알려드리고 청년 중심 특례시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하셨습니다. 내가 왜 수원시장이 돼야 하는지 도민 여러분께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 수원 시민만 봄, 수원만 봄이라는 구호로 수원의 새로운 봄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한 수원 특례시의회 의장 조석환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에서 계속 자랐는데요. 수원이 낳고 키운 저를 앞으로는 제가 수원을 더 젊고 새롭게 키워나갈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원시장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계신데요. 유일한 40대 젊은 후보 조석환이 우리 수원을 더 젊고 새롭게 그리고 활기차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청년특별시 수원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특별시 어떤 내용으로 채울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알아보고 이제 개인 이력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2014년에 수원시 최연소 당선자로 수원시 의회 의원이 되셨고요. 그때 나이가 37이셨고요. 지금 이제 45이라고 봐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수원시 의회 의장 하시니까 네. 어디 가서 소개를 하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만나면 의장 이렇게 젊냐? 이렇게 어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의장실에 들어오셔서 저랑 인사하다가 보면 의장 제가 나중에 의장이다라고 하면 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어디 가서 이제 그 대신 그런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를 만나거나 지역 주민을 만나면 그래도 이런 분이 나를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젊은 분과 함께 얘기를 하니까 좀 얘기가 통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으세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좀 젊고 신선하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 더 편하게 저를 대해 주시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나 어떤 민원 사항들에 대해서 더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초대 수원 특례시 의회 의장이시니까 특례시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특례시로 출범하면서 몇 가지 복지 정책들, 복지 급여 좀 늘었고 이제 인사권 관련된 문제 조금 더 늘긴 했는데 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특례시가 시작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수원시가 100만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그 틀 안에서 굉장히 많은 역차별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바꿔달라고 중앙에 요구를 해도 아예 들어주지도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요구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게 수원 특례시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기본재산의 고시가 변경되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73억이라는 새로운 그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이런 건들을 10건, 15건, 20건 찾아내면 새롭게 시민들에게 1,000억 이상의 그런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2020년도부터 21년도 그리고 올해 특례시가 시작하는 1월 13일이 되기까지 정말 그 많은 준비들을 하고 많은 요구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면담도 하고 집회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특례시의 완성을 저 조석환이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적으로 재정적인 부분까지 독립을 하기 위해서 국회 법안 통과가 중요한 건데요. 일단 당내 경선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당내 경선이 낮지 않습니다. 문턱이 아주 높은데요. 후보군만 약 10명에 이를 정도로 경쟁이 또 치열하고요. 대중적으로 좀 알려주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에 비해서 조석환은 이런 강점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저는 일단 수원시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혁신적인 정책들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제가 최초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청소하시는 미화원분들의 쉼터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그 의무 조항으로 만드는 조례를 만들었었고요. 그게 나중에 2019년도에는 국토부의 법으로 확산돼서 전국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있었고요. 거의 제가 듣기로는 미화원 쉼터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공공주택에 대한 미화원 쉼터부터 조례 그 부분을 추진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거의 전국 최초 사례였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제가 다른-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네. 제가 만들고 나서 예. 제가 만들 때도 법제처에서는 이건 못 만든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게 그 위에 상위법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게 안 된다라 그래서 제가 1년간 싸우다가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조례로 발의되고 나서 많은 지자체에 확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벤치마킹이 됐고 나중에는 결국에 이제 국회 입법과 관련된 사항이 돼서 이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환경미화원 쉼터가 들어서는 거죠. 네네. 그게 의무 조항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네. 자, 공약 얘기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청년특별시 수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실천 공약, 청년특별시라 하면 일자리 얘기도 좀 생각이 나고 네. 주거 얘기도 생각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수원이 지금은 굉장히 성장이 정체된 도시입니다. 수원이 굉장히 땅도 작고 고밀도로 개발이 돼서 수원이 더 이상 이제 개발할 곳도 없고 또 확산돼 나갈 곳이 없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지금 이 남아있는 수원의 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원의 가장 큰 장점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본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삼성전자의 본사가 지금 수원에 있고 그 주변에 공업 지역이 있는데요. 굉장히 좀 낙후됐거든요. 발전이 안 돼갖고 거기를 이제 삼성이랑 같이 협력해서 개발 계획을 세워서 삼성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들 그리고 또 외국의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원 화성과 삼성과 함께 또 수원에 또 많은 좋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수원에 지금 한 18개 정도 되는 자매 도시들이 있는데요. 그 자매 도시들과 교류를 확대해서 수원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해외에 가서 공부하고 인턴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잡을 구하는 그런 기회를 더 만드는 글로벌 시티를 만들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이 이제 곧 그 많은 지하철들이 생기게 되고 그 역세권 주변으로 많은 개발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첨단 산업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들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만들어서 수원의 청년들이 수원에서 먹고 자고 살고 결혼하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수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의 공약 중에 다른 후보랑 좀 차별화되는 공약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경부선 지하화 공약을 내거셨습니다. 경부선 지하화, 경부선이라면 고속도로도 있고 전철도 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전철, 경부선 철도에 대한 지하화에 대한 공약인데요. 성균관대역부터 해서 화서역, 수원역, 세류역 거쳐서 화성 지역의 이제 병점 뭐 이렇게 해서 경부선 철도가 수원의 동서를 가로막고 있고 또 그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큰 소음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군공항이 또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 이 구간이 한 10.5km 정도 되는데요. 이 구간을 바로 지하화하면 그 상부 공간은 공원으로밖에 쓸 수 없어서 지금 그 철도 부지 옆에 덕영대로라고 대로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해서 지하화시키고 기존의 철도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들을 위한 주거 공간, 기업하기 좋은 그런 기업 공간, 그리고 또 주민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없는 질문이긴 한데 이 질문 좀 드려보면 한 1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전철 같은 경우에는 뭐 신월동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그 부분 땅을 파는 뭐 전철은 아닙니다만 거기도 예산이 꽤 몇 조가 들어갔는데 이 정도면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요. 저희가 2019년도에 잠깐 검토했던 사안이 있는데요. 이때 2019년 당시에 1조 7천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이 들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 공약을 했던 거는 화성시와 함께 화성구간까지 함께 지어하고 군공항 이전 부지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군공항 부지를 이전하면서 그 개발 이익금을 갖고서 조성을 하고 일부 투입하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철도 부지를 개발을 한다면 충분히 그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화성과 이제 군공항 이전 부지를 이제 공동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네.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부분들 잘 안 풀리는 부분도 있고 또 가장 수원 시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영통 소각장 문제로 제가 들었는데 네.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확실하게 해결할 보관이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는 이건 국책 사업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빠지고 국방부가 빠지고요. 국방부도 빠지고 네. 그리고 또 경기도도 빠지고 이러고 있는데요.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가 더 나서야 되고 저는 이제 우리 의회에서 군공항 이전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으로 그리고 또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화성시의 동의를 함께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수원시와 화성시의 시장이 그리고 또 수원시와 화성시의 시민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 화성시가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장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부선 철도 지하와 또 포함하는 두 도시가 상생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군공항은 뭐 민관 통합공항, 국제공항 수준은 남부 쪽에 만들자 그게 화성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예비 후보지로 화홍지구가 지금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성시에서 반대가 심해서 더 큰 진전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소각장 문제는 어떻게 해법이 있으십니까? 네, 영통 소각장은 지금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계신데요.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시에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주민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이제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졸속으로 추진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되면 임기가 시작하고 6개월 내에 이 네. 소각장에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그리고 또 이전 부지까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종합 용역을 바로 시작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장 직속으로 갈등 해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인근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 그리고 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함께 시의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주민들의 요구와 시의 정책에 대해서 정말 더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논의하는 그런 구조를 네. 만들 생각입니다. 네, 시장이 되신다면 공론화 과정 거치겠다, 수기민주주의 구현해 보겠다. 이 네.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조석환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